모닝브리핑입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 상승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강세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20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악재 완화는 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장 새로운 상승 동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덥다 하지만 절기는 또 무시 못하겠습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부디 이 바람이 더 차가워질 땐 우리네 계좌가 더 뜨거워지길. 8월 14일 수요일장 한마디, 미생산자 물가지수가 심어준 안도감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효과에 인플레 우려는 진정이 됐고요. 소비 침체는 아니구나라고 해석한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자 양시장은 상승 마감했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보다는 기존 악재가 완화되며 반등에 성공해준 전거래일이었는데요.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수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발 훈풍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완화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하락한 1,36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수급도 짚어볼까요? 코스피의 경우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약 3,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은 매도하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코스피는 0.88% 올라 2,644선에 마감을 했고요. 20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화요일에 낙폭을 되돌렸는데요. 1.56% 올라 77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날 특징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섹터 살펴볼까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머크의 라브게리오 등 먹는 치료제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도 그린생명과학, 서울제약 등 화이자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전력 효율성이 좋은 SOFC, 즉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대안으로 부각됐는데요. 관련해서 SOFC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외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에 해리스 수혜주 찾기는 계속됐는데요.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 보였고요. 이에 에이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상한가 터치, 하나솔루션은 5%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이렇게 수요일장은 낙폭과대 인식 속에 관련 종목들 또 AI 수요 버블론도 과도했다라는 분석 속 반등이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런 반등장에서도 철저히 소외되며 낙폭을 키워 더 눈길을 끌었다. 엔터주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엔터의 두 기둥 역할을 자처했던 BTS와 블랙핑크의 부재 때문일까요? 뜨거웠던 작년 상반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주가는 지하를 파고 또 파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아픈 손가락은 JYP 엔터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분기 그 누구의 예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JYP 엔터. 실적 리뷰부터 해볼까요? 사실 2분기에는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거의 없어 매출 면에선 딱히 볼만한 부분이 없었는데 비용 부문에서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957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기대치가 지금 21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두 자릿수 이익이 찍혀버리니 주가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냐 보시면은 사실 음원, 음반 매출이 훅 감소한 시점에 나가는 비용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IR 자료를 쫙 보시면은요, JYP 360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기타 원가 90억 원에 대한 설명이 반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JYP 360 다소 생소하시죠? 360도 비즈니스를 말을 합니다. 그동안은 MD 굿즈, IP 지식재산권을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영위했던 엔터 사업이었다면 BTS를 키운 아미, 이 팬덤 플랫폼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JYP가 2021년 설립한 플랫폼 기업인데요. 자사 굿즈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팬들은 이곳으로 들어가서 아이돌 굿즈를 사는 거죠.
근데 2분기 후반에 진행을 했던 팝업 스토어 내지는 온라인 MD 판매가 비용은 집행이 됐는데 매출이 늦게 좀 잡히면서 3분기로 이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더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면 JYP엔터는 항상 실적이 다음 분기로 찍히는 이연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말한 JYP엔터. 하지만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서기에는 더 많은 것을 좀 보여줘야 하는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이어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하이브도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2분기 영업이익이 나가는 비용을 감당 못하고 전년 동기 대비 37%나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이 미니즌 사태와 BTS 공백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은 했지만요. 돈 쓰는 데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영업이익은 부진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하이브 2.0 플랫폼 테크 기반 미래성장 사업 재편 소식에 환호하려 했으나 며칠을 못 가 BTS 멤버 슈가의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과즙세연과 목격된 방시혁 의장, 미니진 대표의 성희롱 논란까지 연이은 리스크에 골머리를 앓게 된 하이브. 주가는요, 지난 나흘간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트, 상반기 국내, 일본, 미국의 앨범 성적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가장 국내에서 앨범 판매량으로 많은 돈을 번 그룹은요, 세븐틴이었습니다. NCT 드림과도 앨범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븐틴이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에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순위가 높았습니다. 모두 하이브사나 레이블 소속 보이그룹들이죠. 화제성은 걸그룹이 높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결코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건 보이그룹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아티스트는 대체로 보이그룹이 담당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 K-팝을 쫙 정리해보면요. 하드캐리한 건 걸그룹이었습니다. 화제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4년 상반기 스포티파이 K-팝 스트리밍 순위 가져와 봤습니다. 1위. 중독성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일릿의 매그네틱이 차지했고요. 20위까지 쫙 보시면은 BTS 개인 멤버 활동 제외 모두 아주 야무지게 걸그룹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이그룹의 화제성이 부재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남은 하반기 하이브사나 플레디스의 세븐틴은 멤버 정한의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BTS 다음으로 돈 잘 버는 그룹 세븐틴도 이제 데뷔 10년 차를 맞아 군백기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엔터계가 지금 숨죽여 주목하는 올 하반기 이슈는 더 블랙 레이블의 출격입니다. 지금 태양 씨와 로제 양이 소속되어 있는 YG 간판 프로듀서 테디가 설립한 더 블랙 레이블. 여기에도 지금 처음으로 출격을 하는 아티스트는 걸그룹입니다. 4세대 걸그룹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시대가 도래한 지금 화제성부터 띄우고 시작하는 더 블랙 레이블. 하반기 걸그룹에 대한 치열한 경쟁 구도와 주목도는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2분기 어닝 쇼크 JYP엔터입니다. 수요일 주가는요, 8% 가까이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총 1,5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15만 원을 한때 넘보던 주가는 현재 5만 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이브 볼까요? 슈가의 음주 스쿠터 운전 소식에도 주가는 크게 출렁이지 않았지만 방시혁 의장과 과즙세연 동행에 주가는 6% 급락하더니 그 이후로 연일 내리막길을 걸으며 수요일엔 4.5% 하락 마감했습니다. SM도 보겠습니다. 주가 5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연차 아티스트 초기 비용 부담이 2분기에 컸던 SM, 그러나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에스파와 NCT 드림, 또 라이즈로 하반기는 타 엔터사 대비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CJ E&M입니다. 티빙, 미국 피프스 시즌 하드캐리로 2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플러스 5세대 대표 그룹 제로베이스 원도 데뷔 이후 발매하는 앨범마다 족족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죠. 주가는요, 전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엔터는요, 아주 쉽게 돈을 벌긴 힘든 구조의 사업입니다. 돈만 생각하면 정말 힘든 사업이고요. 하지만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불태우면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사업에서 아미와의 진실된 소통으로 막대한 이익 창출을 견인했던 BTS를 앞세워 그 어려운 걸 해낸 것 또한 K엔터였습니다. 사랑보단 오너 리스크가 산적한 지금 시간은 다소 걸릴지언정 다시 한번 사랑으로 저력을 발휘해줄 K엔터, 엔터주의 반등 저력을 진심으로 응원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프트업의 2분기 실적 공시인데요. 영업이익은 45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출시된 신작 스텔라 브레이드 효과의 회사 설립 이후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3.8% 밀렸습니다. 이어서 주주환원 관련 공시인데요. 키움증권은 자사주 35만 주를 신규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총 445억 9천만 원이고요.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 70만 주와 함께 내년 3월 일괄 소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DB하이텍은 밸류업 공시에 나섰습니다. 향후 5년간 주주 환원율을 30%로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고요. 이는 신한지주 이후 7번째 밸류업 공시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유라클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2만 1,000원이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주주 설문에서 주주 대부분이 합병을 반대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정부가 경제, 특히 내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만큼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밤사이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른다 해도 여전히 좀 찔끔찔끔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을 기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과연 결이 다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